안녕하세요. 세무하는 남자들 세남자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양도세가 또 개편됐습니다. 양도세의 각종 공제 혜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이번 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어렵고요. 딱딱한 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희께 좀 다른 건 재밌었나요? 그거는 이제 재밌었다 하시는 분들이 그럼 재밌었죠? 네. 이번 주제는 좀 딱딱하지만 저희가 정확한 법령 전달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선생님? 네. 첫 번째로 일단은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 중에 이제 9억을 초과해서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아니라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했었는데 이게 주택에 얼마나 거주했는지는 상관 안 하고 그냥 보유기간만 이제 충족을 하게 되면 최대 10년 보유했을 때 80% 공제까지 해줬었어요. 이게 엄청난 공제였는데 이게 10년에 80%면 1년에 8%씩 공제를 해줬던 거죠. 그랬던 게 이제 내년 21년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는 이제 8%를 4% 두 개로 쪼개서 4%는 보유기간, 4%는 거주기간 이렇게 나눠서 이제 계산을 하게 돼서 만약에 10년 동안 보유를 하셨는데 한 번도 거기에 사신 적이 없다 그러면 이제 4%에 10년 해서 40% 공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와, 그러면은 21년 되기 전에 한 번도 보유하신 적이 없는 1세대 1주택은 빨리 팔아야 거주한 적이 없는? 네, 거주한 적이 없는 주택은 빨리 팔아야겠네요. 네. 그럼 오늘 제가 양도세 계산한 거 1억 5천에 사셔서 10억에 파셨는데 양도세가 80만 원만 하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거 이제 계산하는 것도 진짜 어려워진 거예요. 특히나 맞아요. 저희 방송을 보는 이제 세무사 수험생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네. 세무사 이제 회계사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실무로 하고 해서 이제 좀 이제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고 같이 이제 검사하는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제 저희 시험 볼 때는 다 이제 손수 진짜 계산기로 다 두들기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수험생분들도 이거 좀 힘들 것 같아요. 계산하시기. 저희 계산할 때도 초본을 이제 다 첨부해야 돼요. 맞아요. 언제 어디서 살았는지까지 다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게 주택 양도하는 거 진짜 이제 쉽게 생각 못 할 것 같아요. 수수료 진짜 많이 받아야 됩니다. 많이 주세요. 차갑게. 근데 문제 내시는 분들도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네, 진짜. 문제에서 미스하면 또 다음 뭐가 있나요? 두 번째로 조정 대상 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전입 요건과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이 단축됐습니다. 아니, 제목 발음하기도 어렵고요.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도대체? 중복 보유 허용 기간 단축. 그러니까 네.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특례 알고 계시죠? 이제 원칙적으로 1세대가 주택 한 개만 갖고 있을 때 이제 비과세 하는데 이제 팔자마자 바로 다음 살 집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두 채를 들고 있을 기간을 좀 이제 여유를 준 거죠. 근데 이게 일반 지역은 3년, 조정 대상 지역은 2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019년 12월 17일부터는 조정 지역 대상 내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집으로 전입을 하셔야 되고요. 또 1년 이내에 원래 갖고 있던 집을 판매하셔야 됩니다. 그 기간이 굉장히 단축된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빨리 그냥 진짜 빨리 살 곳만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게 사실 집 같은 경우는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내놓는다고 해서 1년 전에 내놓는다고 1년 안에 팔리기도 사실 좀 힘들어요. 보통 한 그럴 수 있죠. 네, 집 내놓고 한 2, 3년 뒤에 판매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이렇게 좀 타이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등록 임대주택 비과세 요건에 이제 거주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파리 대책 이후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2년 거주 요건이 있었는데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등록을 한 그 주택에 대해서는 이 거주 요건을 안 지켜도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19년 12월 17일부터는 이 임대주택도 나중에 팔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임대하는 건데도 거주를 똑같이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등록했다고 만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 중과할 때 그 주택수 산정에 분양권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이게 18년 9.13 대책이 나오면서 대출 청약할 때는 분양권을 주택수에 넣기는 했었어요. 근데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는 들어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조합원 입주권에서는 대출, 청약, 양도세 중과에까지 다 이제 주택수에 들어갔었죠. 이게 불균형이 있었는데 2021년부터는 그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파시는 분들은 같은 세대원 중에 분양권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곧 세대 분리를 할 거예요. 그냥 자녀가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집이 아니니까 세대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분양권이 이제 완공이 되고 나서, 네. 잔금이 치르고 나서. 그럼 그것도 이게 주택수에 포함되겠네요, 이거. 이게 다툼이 있겠네요. 진짜, 네. 좀 미리 세대 분리 해놓고 이제 소득도 있으시다고 하면은 네.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면 조금 안전하긴 하겠지만, 근데 그 소명을 해야 된다는 거. 네. 너무 어렵네요. 어려웠어요. 뭐가 있나요? 5번째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의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원래는 주택, 조합원 입주권은 보유기간이 1년만 넘어도 기본 세율 6%에서 42% 이제 적용이 됐는데 이제 21년부터는 양도소득세율을 40%로 인상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단일 세율로. 그쵸. 그러니까 1년 미만은 50%, 그쵸. 2년 미만은 40%. 네. 그러니까 그런 문의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1년만 지나 팔지 뭐 네. 이런 분들 되게 많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네요. 그쵸. 아예 다 막아버린 거죠. 그리고 6번째로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의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이게 모든 주택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이제 2019년 10월 17일부터 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제 중과도 배제가 되시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 내에 빨리 팔아라. 지금 뭐 집값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부의 의도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딱 6개월 정해주고 팔려면 지금 팔아라 요건데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비판을 하고 싶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이게 17년 파리 대책 영향이 좀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정책은 서울 집값 잡겠다고 나온 건데 그 정책을 낼 때 제 생각에는 그 정책을 내시는 분들의 생각은 서울에 있는 집들 팔았을 때 세금을 많이 나오게 하면 서울 집 안 사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정책을 만드신 것 같은데 집을 이미 갖고 계시던 서울에 집 갖고 계시던 분들은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팔면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오네, 그냥 들고 있어야지. 그러면서 또 같이 나온 게 임대주택 등록을 하게 되면 각종 혜택이 많이 주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나는 그냥 임대주택 등록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라고 하니까 서울에 집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그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고 이제 공급이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정책 발표 전날 잔금 치르고 중과되고 파신 분들은 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17일부터 네, 이렇게 그쵸. 적용을 계속 하세요. 갑자기 네. 뭐 그분들한테는 날벼락이에요. 제 주변에 실제로 있거든요. 전에 한 1개월 전에 파시고 중과 그냥 자기는 감매하겠다 이렇게 하고 파신 분이 계신데 1개월만 늦게 팔았으면 지금 10년 이상 보유했어서 굉장히 세금이 많이 줄었을 텐데 그쵸. 이런 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한시적으로 이제 중과를 배제하는 규정을 이용해서 요새 자녀들한테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 부담부증여라는 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주택에 대출이 껴있으면은 이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를 넘기는 거니까 양도소득세, 그 대출 외에 이제 매매 실가와 이제 대출 금액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증여로 봐서 이제 증여세가 부과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잘 섞으면은 좀 절세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뭐 양도세, 비과세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세율을 잘 조절해가지고 좀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이게 종부세도 올리고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중과세 배제하는 규정도 만들고 해서 이게 대책 발표하는 날 실제로 저한테 한
몇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거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전화가 올 정도로 사람들이 분명히 팔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생기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누군가 팔면 누군가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대책 중에 또 강력하게 내놓은 게 또 대출 규제도 많이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주택담보비율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에는 40%였었다가 이번에 9억 초과하는 분은 또 20%까지 낮췄기 때문에 이게 현금에, 그러니까 수중에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공급도 많아지고 그래야 어느 정도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원활화되면서 집값이 안정화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또 강남 불패라는 또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당이나 송도 이런 신도시들이 이제 서울 집값이랑 비슷하던 게 강남만 지금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생긴 말인데, 네. 사람들이 이제 강남 집값은 안 떨어질 거다 이런 마인드가 이제 사라지지 않는다면은 결국엔 계속 그냥 그 가격 그대로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생각에 동조하시고 강남에 집을 사시려고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닌데. 근데 이제 살 수가 없죠, 아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완전 저희 같은 이 청년들은 서울에 이제 집을 사기도 힘들고 상대적 박탈감이 좀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네. 진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번 대책 이후에도 만약 집값을 못 잡는다면 또 무슨 대책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또 나온다고 네. 했습니다. 네. 이게 그 가지고 계신 분들도 힘들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세무사한테 여쭤보시면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이 세무사들은 양도 포기라는 말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양포세라고도 하죠. 네. 제가 옛날에 수학 포기는 해봤어도 양도 포기도 해야 되나. 오, 근데 숙보자셨는데 세무사가 되신 거예요?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너무 힘든데 아무튼 집값도 잡히고 네, 대책도 이제 좀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1216 대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은 또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달아드릴 텐데 이번 건 조금 어렵긴 하네요. 네,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